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아버지입니다.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긴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그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배신, 갈등과 회한이 뒤섞인 재혼과 자식들의 전쟁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효과음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긴장된 식탁 공기, 미묘한 정적,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숨죽인 흐느낌.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했고 주방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는 구수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아버지의 단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킬 그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견고했던 틀을 부수고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나 재혼할 생각이야. 효과음 숟가락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 의자가 요란하게 뒤로 밀리는 소리, 그리고 뒤이은 쨍한 침묵.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길고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얼어붙어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혼이라니 벌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이제 겨우 2년, 그 상실감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다른 사람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건가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집, 밥상 위의 빈자리, 홀로 보내는 긴 밤들이 얼마나 쓸쓸할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보, 너무나 일방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은 저희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마치 한 몸처럼 아버지에게 꽂혔고 식탁 위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식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효과음, 불안하게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 낮은 속삭임, 격양된 숨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흐느낌. 아버지의 재혼 선언 이후 우리 집안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따스했던 집안의 공기는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가족 간의 대화는 씨가 말랐습니다. 특히 큰딸인 미나는 아버지의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미나는 아버지를 향해 거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들릴 생각을 하세요? 엄마에 대한 예의는요? 우리에 대한 배려는요? 그리고 그 여자 대체 뭐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혹시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혼자 남겨진다는 건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일이야. 너희 엄마도 분명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다.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로워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야. 나에게도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너희도 언젠가 나이를 들면 알게 될 거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깊은 쓸쓸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의 재혼 상대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그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굽힐 줄 모르는 아버지의 고집은 미나를 더욱 자극했고 둘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난 세월 너희 엄마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이제야 겨우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건데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지켜낼 거야.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허덕이고 싶지 않아.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부인 후보인 수진 씨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젊어 보였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아버지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사려 깊은 태도는 아버지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둘은 이제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진심을 담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신혼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 옆에서 조용히 아버님을 위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님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분은 처음 뵈었어요. 저에게는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버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꾸밈 없는 그녀의 태도와 진심 어린 눈빛은 아버지의 다쳤던 마음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감정 앞에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딸 미나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수진 씨의 진심을 100%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녀의 상냥한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불안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의 진심은 정말 무엇일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괜찮을까? 이 따뜻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위한 위장일까? 섣부른 판단은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아주 신중하게. 재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아버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막내딸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아버지 인생이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라며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아버지 편에 서서 언니, 오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도 외로우실 수 있잖아.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 같아.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가 보니까 수진 언니도 나쁜 사람 같지 않던데 오히려 아버지 옆에서 잘해드릴 것 같아. 아버지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하잖아. 막내딸 은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큰딸 미나와 아들 준호는 크게 당황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많고 아버지의 일에는 거의 무관심했던 은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진 씨와 따로 만나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은혜의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큰딸 미나는 은혜에게 직접적으로 캐물었지만 은혜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수가 과연 재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은 점차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뭔가 수상해. 은혜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수진 씨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까?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혹시 은혜가 수진 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은혜에게 뭔가 특별한 이득이 있어서 저러는 걸까?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고 나의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어. 이 미심쩍은 상황들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구나. 막내딸 은혜의 갑작스러운 지지와 함께 아버지의 재혼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모처럼 만의 밝은 미소가 감돌았고 수진 씨 또한 더욱 자신감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딸 미나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은혜의 태도, 변화와 수진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 주시하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 수진 씨, 그리고 막내딸의 관계에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 절대 용납 못해요. 막내 동생이 왜 갑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지 아세요? 수진 씨가 동생한테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철없는 애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동생을 꼬드겼겠죠. 이 결혼 제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큰딸 미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재혼을 막기 위해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재혼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상담하고 수진 씨의 과거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들춰내어 상속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저는 자꾸만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화는 이제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평화란 말인가?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내 선택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일까?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일까?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 모든 상황이 버거웠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큰딸 미나의 거센 반발과 아들
준호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깊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자식들은 이제 모두 저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대로라면 재혼은커녕 소중한 가족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저희와의 관계도 다 망가질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이 결혼이 저희보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세요? 저희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들 준호의 싸늘하고 단호한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제 지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걸까요? 저는 깊은 방황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행복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꿈처럼 아련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던 걸까요?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끝인가?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걸까? 아니,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가족을 위한 희미하지만 아직은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무너지는 듯한 충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마지막으로 수진 씨와 막내딸 은혜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밝힌 진실은 저에게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냉정했습니다. 새 부인 수진 처음엔 솔직히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버님께서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저에겐 그 돈이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이곳에서 진짜 가족이 갖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가족은 제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제게는 꿈만 같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발 저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막내딸 은혜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언니가 제가 가진 주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진 언니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 결혼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너무 아버지를 혼자 두었던 것 같아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큰딸 미나 말도 안 돼. 결국 돈 때문이었잖아.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아버지를 속이다니. 은혜, 너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에 절대 들릴 수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 더 이상 얼굴 보기도 싫어.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집안은 아수라장을 넘어선 지옥이 되었습니다. 큰딸 미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아들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 씨와 막내딸 은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저의 순진하고 절박했던 마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준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저는 깊은 절망과 함께 스스로에게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혼잣말 그래,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추악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도 외면할 수도 없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나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이토록 소중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만 한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시간이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평온하고 차분한 배경음악, 그리고 희미한 희망. 모든 전쟁이 끝나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막내딸 은혜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언니와 오빠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큰딸 미나와 아들 준호 역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큰 상처가 남았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선택할 삶을 살아야겠다. 과거의 아픔도 오늘의 상처도 모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었어. 이 모든 경험들이 나를 성숙하게 했구나.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 비록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겠어. 후회는 남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60대 아버지의 재혼과 자식들의 전쟁은 비록 쓰디쓴 막을 내렸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상처를 얻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 물질적인 욕망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낡은 가족 사진 속 행복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새로운 미래는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행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지혜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계속됩니다.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